21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바르샤바 게토.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만든 악명 높은 유대인 집단 거주지입니다. 반인륜적인 폭력과 약탈을 수반하는 이기적인 게토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계 도처에는 돈 없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자연 발생적인 게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들이 모여 사는 블랙 게토가 대표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태주의자들이 녹색 세상에 대한 꿈을 안고 지역에 내려가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거나 문화적, 사회적 소수자들이 도시의 특정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만의 삶과 문화를 일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표지 이야기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신경림 시인이 썼습니다.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래서일까요? 이들이 모여 사는 모습에선 정겨움과 포근함, 그리고 왠지 모를 흥이 느껴집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표지 이야기는 서울 마포구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문화팀장 신윤동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서울 마포구에서도 성산, 합정, 망원, 연남동이 주 무대더라고요. 이제 마포가 네. 이제 동서로긴데 중서부 지역이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6년을 마포 주민으로 살았는데 여전히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취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주변에서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 네. 뭐 혹은 취재하다 만나는 사람들, 제가 소수자 관련된 이야기, 여성주의 관련된 이야기 취재를 많이 하니까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또 단체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다 보니까 망원동 쪽에 자꾸 가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뭐 퀴어 친구들이 야, 이 동네는 정말 뭐 음기가 넘치는 동네야.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해서 너도 마포 살아? 너도 망원동 살아? 너도 뭐 성산동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늦은 취재? 예. 이 사회단체들의 마포 러시, 간략하게 이 현황과 역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누구는 그걸 서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2000년대 초중반에 뭐 노무현 김대중 정권 거치면서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그런 걸 또 이른바 전문 용어로는 가버넌스라고 하죠. 네. 가버넌스가 중요했던 시절에는 종로에서 기자회견 할 일도 많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상 일의 중심이 종로 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단체들이 특히 그 여성, 소수자, 그리고 생명, 평화 이런 주제들이 다른 단체들이 크지가 않고 재정적으로 또 열악하고, 그리고 또 권력으로부터 더욱더 비판적이고 하다 보니까 집세가 싸고, 그리고 서울에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예, 뭐 재래시장도 있고 또 한강도 가까워서 자전거 타기도 좋고 예, 집세도 저렴한 마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지금 마포 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제가 모르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여성민우회가 나루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나루에는 뭐 그 환경정의 함께하는 시민행동 같은 단체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는 인권재단 사람이 만든 인권중심 사람까지 쭉 있는데요. 여성단체로는 뭐 민우회도 있고 언니네트워크, 그리고 평화단체로는 전쟁 없는 세상, 그 성소수자 단체들은 거의 밀집해 있는데요. 연분홍치마, 문화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등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마포러시의 대열에 이 성소수자들도 가세를 하고 있다면 이들이 왜 마포로 오는 것인지, 단지 이게 뭐 다른 인권단체들이 몰리니까 같이 덩달아서 몰리는 건 아닐 텐데요. 어떤 몇 가지 특장점들이 뭐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 이른바 영 페미니스트라고 불렸던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새로운 여성운동 세대들이 신촌 지역 출신들이 많았고 또 이대 여성학과가 그 당시에 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촌 지역을 꼭 살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 페미니스트들도 그 동네에 모여서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영 페미니스트들이 학교 앞쪽이나 신촌 쪽에 살다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집세도 좀 더 저렴하고 학교와도 조금 거리가 있지만 너무 멀지도 않은 망원동이나 성산동 쪽에 또 자리 잡기 시작한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키워 운동하던 친구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리버럴하고 그 동네가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급진적이고 그리고 또 그 사회적으로도 생치 친화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 동네로 친구 따라 마포 산다는 제목처럼 네. 옛날에 그 유명한 레즈비언 단체 이름이 끼리끼리였는데 뭐 끼리끼리 모이듯이 모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여성 공동체가 여성들이 공동체 지향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과 가까이 살면서 느끼는 안전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서울에서는 드물게 도시의 어떤 공동체적인 삶이 새롭게 싹 틔우는 지역으로 소개가 많이 됐었죠. 성미산 공동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마포 민중의 집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성미산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모인 중산층 이상의 이른바 정상가족들의 공동체인데 이들과 이 비혼자 그리고 성소수자들이 잘 어울리고 있나요? 근데? 꼭 어울려야 되나요? 예, 성미산 공동체가 기댈 언덕 같은 존재기는 하죠. 네. 예, 성미산 공동체가 만든 카페라던가 뭐 마을 밥상이라던가 아니면 공동체적인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비혼자들도 따로 또 같이 사는 방식으로 성미산 공동체에 심리적인 지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두 공동체 간에 연계끈이 없지도 않지만 단단하게 이어져 있지도 않은데 어느 정도는 따로 또 같이 있었던 건데 최근에 뭐 성미산 마을 축제에 처음으로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가 부스를 차리고 참여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비혼 여성이나 성소수자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토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성미산 공동체는 새로운 문화적인 충격이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화적인 자극이랄까?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군요. 예, 그런 측면이 사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접점이 있는 공동체가 한국에 전무하다시피 하니까요. 이 서울이 아무리 대도시라지만은 특히 이제 성소수자를 기피하는 어떤 문화적인 보수주의가 대단히 완고한 지역이거든요. 이 보통의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다든가요? 사실 이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마포는 아주 서울에서 중심도 아니고 또 외곽도 아닌 지역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많은 어찌 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동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비혼이나 아니면은 독립생활자나 퀴어나 이런 사람들이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압도적이거나 아주 두드러지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 애들로 보이겠죠. 맨날 커밍아웃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저런 애들이 있는구나 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또 시장에서는 손님이고 그리고 동네에서는 집을 빌려 사는 주민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 관해서 배타적이기만 할 수는 없는 분위기가 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마포 상인회 같은 데서 최근에 퀴어 문화 축제를 많이 도와준 거는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관변 조직화되기 쉽거나 이제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동원 조직의 성격이 좀 짙은데 이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후원했다는 건 대단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요. 어떤 계기들이 좀 있었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거점 중에 하나인 마포 민중의 집이 원래 뭐 옛날 민주노동당 때부터 해서 진보정당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동네 지금 마포 민중의 집 대표를 하는 정경섭 씨를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왔고 특히
망원동의 홈플러스 입점 네. 저지 운동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깊은 신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 민중의 집에 상인연합회 분들이 회원이기도 하고 또 마포 민중의 집에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 회원들이 회원이기도 하고 하면서 그 민중의 집이 중간 다리가 돼서 두 집단 사이에 관계를 맺도록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장소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선택이 좀 현명했던 것 같기도 해요. 퀴어 축제라고 네. 하는 게 마포 지역의 하나의 또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홍대가 홍대 문화, 네. 홍대 거리라는 게 마포의 어찌 보면 가장 도드라진 문화적 자원이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현실적인 배경, 고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인 지역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반대를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샌프란시스코를 흔히들 예로 많이 드는데요. 이처럼 이 소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다른 곳이 있나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데도 상당히 크게 있을 거고요. 호주 마디그라스 축제 열리는 동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계 큰 도시에 가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 가보면 사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네, 그렇게 크진 않네 그럴 수는 있지만 거리 정도의 규모를 가진 LGBT 커뮤니티 혹은 LGBT 밀집 지역, LGBT 상업 지역 뭐 이런 LGBT라고 하면 네, 다 있죠. 좀, 그건 마포구청에서 바로 물어봤던 건데요. 이 시청자들 위해서 소개를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퀴어, 트랜스젠더, 네. Q까지 붙이면 퀴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게 되면 반응이 참 궁금해요. 특히 이제 지역의 대형 교회나 보수단체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무반응이겠죠. 무반응. 네. 무반응일까요, 정말? 그분들 특징은 또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서 야, 너 여기 있는데 나가. 너 여기서 너랑 같이 못 살아. 네. 이렇게 또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용기가 있거든요. 그 용기를 낼 만큼 동기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 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몰랐던 동네라는 간판을 걸고 기획 연재를 시작하신다고요. 제보를 기다린다는 이 안내문도 붙었던데 네. 이 후보지로 생각하는 지역들이 어떤 곳인가요? 별로 없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북 구청장님이 요즘 구행정을 잘 하신다는 소문이 좀 있어서 뭐 서울의 구 단위로는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을 하고 건물을 세울 때도 인권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하고 그 동네에 아마 오래된 장수마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또 아주 열심히 하는 활동가가 들어가서 도시 재활성화 그리고 도시 재생 뭐 이런 게 좀 주목할 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후보지가. 더 넓히면은 심지어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주 특집 기사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곧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박근혜 정부인 만큼 거는 기대가 작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4,860원입니다. 임노동자 임금의 반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기사는 막무가내로 박정희 공원을 추진하는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을 다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조차 적절하지 않다고 만류하는 박정희 공원을 이분은 왜 그렇게 세우려고 안달하는지, 최창식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며 이분이 박정희 공원에 몽을 매는 이유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그 이후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한 꼼수가 아닌지를 짚어보겠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